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을 왜곡하고 공직을 제한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였는데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들은 뭔지 판결 내용 분석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항소 뜻도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라며 김경수 지사의 진짜 배후를 밝히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여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며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항소심이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경찰과 60k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노 씨는 이곳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들을 그냥 지나친 뒤 차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벽과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질주로 멈췄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댓글 조작 범행은 단순한 포털 사이트상의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번 판결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드리고 예상되는 정치적 후폭풍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드루킹 일당에게 공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데 선고 공판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피고인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완과 긴밀한 협력 관계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을 제안하면서 댓글 조작에 지배적 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측의 오락가락 진술과 정황 증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줄곧 혐의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배후에 김경수 지사가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4월 저희 TV조선의 특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주요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하나하나 갈래를 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 조작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서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한 일이 단순한 선풀 운동인 것으로 알았으며 자신이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댓글 조작은 모르는 일이라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일관된 부인에도 시연에 참석하셨는데 댓글 조작을 몰랐다는 거는 그러면 왜 가신 건가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재판부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드루킹 김동완과 공모해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또 댓글 조작 자체도 단순히 포털 사이트 업무 방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 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결정을 왜곡한 과정에서 거래돼선 안 되는 공직을 제한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 지사가 소극적으로 드루킹 측 활동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범행 일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다음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하고 범행을 승인했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지켜봤다는 특검 측의 주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네이버 아이디 3개를 동원해 댓글 공감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동작을 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즉 이때 시연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증거가 킹크랩을 본 적도 없다는 김 지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킹크랩 시연회의 정확한 날짜는 드루킹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의 보안 USB에서 킹크랩 시연회 때 쓰인 한글 문서 파일을 찾아내 2016년 11월 9일이란 날짜를 지목했습니다. 특검은 그리고 이날 김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당일 저녁 김 지사의 운전기사가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확보한 겁니다. 이날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사실도 증거로 확인됩니다. 저녁 8시 7분부터 8시 24분까지 16분 동안 라오스 계정으로 생성된 네이버 아이디 3개가 특정 뉴스에 접속해 댓글 공감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한 기록이 드러난 겁니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을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재판부는 시연회 5일 전부터 드루킹 측이 킹크랩을 테스트하다 시연회가 끝난 후 사실상 테스트가 중단됐다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킹크랩 시연회가 특정 날짜에 맞춰서 준비됐고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던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자료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홍현재입니다.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지사를 공범으로 판단한 데는 비밀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드루킹이 보고한 8만여 건의 댓글 조작 목록과 수십 건의 정보 보고 대부분을 김 지사가 확인한 사실이 메신저 대화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지사와 텔레그램 비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한 건 2016년 10월부터입니다. 드루킹은 지난해 3월까지 모두 8만 건의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보내줬습니다. 김 지사가 매일 목록을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 지사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기사 URL을 드루킹에게 보냈는데 드루킹은 김 지사가 보낸 기사 URL에 대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경공모 채팅방에 AAA 표시를 달아 올려 시급히 작업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시그널이라는 보안 메신저도 이용했습니다. 드루킹은 시그널로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 보고를 49차례 보냈는데 경인선이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킹크랩 완성도가 98%라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온라인 정보 보고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그널 대화가 하루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직접 설정을 바꿔놓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김 씨는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 보고와 김 지사의 반응을 경공모의 핵심 멤버와의 대화방에 공유했고 이는 객관적 물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지사는 오늘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구속 직후 재판장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김 지사가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그리고 이어서 경남도청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구치소입니다. 자, 최민식 기자, 김 지사가 언제쯤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까?
네, 오후 4시 반쯤 호송차를 타고 이곳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김경수 경남지사는 미결 수용자들이 입는 갈색 수의로 갈아입었습니다. 신체 검사 등 몇 가지 입소 절차를 거친 뒤 1.9평 규모의 독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선 밤 9시가 취침 시간이라 김 지사의 방도 지금쯤 불이 꺼졌을 걸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 직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대독하게 했습니다. 먼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김 지사의 변호인들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히며 2심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갑작스런 도지사 공백 사태를 맡게 된 경상남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행정부지사 권한 대행 체제로 긴급 전환했는데 경남도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성진 기자, 경남 도민들의 반응,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경남은 한마디로 어수선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부 내륙철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면서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들은 TV로 김경수 지사의 재판 소식을 지켜봤습니다. 당초에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현직 도지사인 만큼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이 확정되자 그만큼 김 지사의 죄가 무거운 것 아니냐며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무거운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배신감도 들고 허탈감도 듭니다. 시민들은 김경수 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것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도지사 자격이 박탈됩니다. 경상남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긴급 전환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예, 1심 재판부는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혐의들을 대부분 인정한 셈이 됐는데 여기서 특검 취재를 담당했던 김수홍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김경수 지사가 일단 판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어요. 이건 뭐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 성창호 판사는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걸 두고 이제 특수관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창호 판사라는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던 이런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7월에 그 재판이 생중계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예. 시청자분들도 낯이 익으실 텐데요. 성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데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국정농단 재판 수사 당시에는 영장 전담 판사로 재직을 했는데요. 예. 당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해 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뭐 당시에도 상당히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한 이런 기록들이 있긴 있군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들 다시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김 지사가 비밀 대화방을 삭제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9일 이 김경수 지사는 한모 보좌관을 통해서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면담 약속을 미룹니다. 예. 그리고 이날 바로 이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대화방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른바 이 댓글 알바 매뉴얼 당시에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지 바로 사흘 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역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김 지사는 특히 이 댓글 기계 등이 언급되는 이 온라인 정보 보고가 오고 간 이 시그널 대화방은 직접 자동 삭제 주기를 일주일에서 하루로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판결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드루킹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데는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그 이득은 김 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얻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일을 하면서 김 지사의 승인 없이 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본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 특검 수사 때 이 비용 지출이 드러났었는데요. 이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이 킹크랩 운영비 등으로 드루킹은 29억 8천만 원 상당히 큰 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이 강연 수입, 드루킹의 강연 수입과 수제 비누 판매 등으로 이 비용을 충당했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경모모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도 이 거액을 들여서 댓글 조작을 했다며 이해 당사자인 김 지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한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저희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사실 지적을 했었는데 초등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 그래서 혐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특검도 고생을 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특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그 허익범 특검은 성공호판에는 직접 참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취재진에 이 짤막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이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며 남은 절차를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직은 1심 판결이니까 항소심 재판도 있고 또 대법원 판결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예, 김수홍 기자도 고생 많았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1년 반 동안 댓글 작업을 한 기사는 8만 건에 이릅니다. 특히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유세 과정에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사건, 안철수 MB 아바타 논란 등 당시 선거판을 흔들었던 큰 이슈들에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4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표를 던지기 전 북한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한 것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주도였다고 폭로합니다. 그러자 대선을 열흘 앞둔 시점, 경공모는 관련 기사에 댓글 작업을 집중합니다. 드루킹은 이에 대해 막지 않았다면 문 대통령에게 치명타였을 것이라고 자신의 블로그에 적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수작업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킹크랩을 개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해 3월 김경수 지사가 30대 남성들의 비난을 받게 되자 오늘의 유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동시에 경공모 회원들의 우호적인 댓글 작업을 한 것도 공모를 통한 여론 조작의 증거로 봤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이재명 등 경쟁 세력에 대한 댓글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이 댓글 작업과 관련해 주고받은 기사는 확인된 것만 8만여 건. 재판부는 대선 두세 달 전에는 100여 건이었던 하루 작업 기사가 대선 직전인 4월엔 500개로 늘었고 대선 이후 꾸준히 300여 개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루킹과 관련된 김경수 지사의 이런 활동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도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앞으로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루킹 측은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댓글 활동이 보고됐다고 주장한 바가 있죠.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도 드루킹의 활동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씨 측근은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공모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메시지를 경공모 회원들에게 공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이 경공모 발음을 어려워한다고 해 경인선에 새로운 뜻을 부여해 활동했다고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김경수 지사와 경인선을 직접 찾았습니다. 경인선도 가야지. 가요? 내려가실게요.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간다. 경인선에 간다.
문 대통령이 드루킹의 활동을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와대는 터무니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문 대통령이 보고받은 적이 없고 관여할 일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정부 여당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수사 때 정치적 피해 당사자로서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여론조작과 정치 개입 같은 사태가 또 반복될지 종지부를 찍을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과거 드루킹 김동원 씨는 수많은 지지자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며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김 지사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서주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매크로 관련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고 매크로라는 것을 이번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혀 알지 못했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초 언론 보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의혹의 한가운데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정면 돌파에 나섭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선 드루킹 사건으로 인지도가 높아져 기쁘다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남자, 저는 요즘 어디 가면은 경남의 가장 뜨거운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김동원 씨가 수많은 지지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했었습니다. 수많은 지지 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드루킹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단순한 지지 세력과 정치인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 지사는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도 꼽혀왔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오늘 판결로 앞으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야당들은 김경수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즉각 경남지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김 지사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의심이 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야당 반응 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의 조직적 댓글 개입이 밝혀졌다며 선거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 선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얘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황교안과 홍준표, 오세훈 등 당대표 후보들도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김 지사가 과연 불법 선거운동의 끝인지 그 다음은 없는지 여전히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를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하고 진짜 배우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댓글 조작과 매크로 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다. 다만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법농단 세력에 의한 재판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보복 재판이라며 판결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우리 기자, 이렇게 되면 드루킹 사건이 정쟁의 한복판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여당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재판을 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앞서서 구속이 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재판의 비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 재판에 대해서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사법농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또는 송창호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시킨 재판부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재정 대변인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구속돼 벼랑간 선고기일이 연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은 짜맞추기 기소, 재판부는 짜맞추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보고를 받았을 텐데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판결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망감이 쏟아져 내린다며 정치하지 말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윤을입니다. 네, 드루킹 일당도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경수 지사 선고에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주범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5달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선고 과정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약 1억 건의 공감 횟수를 조작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또 김 씨가 고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모 씨와 둘리 우모 씨, 그리고 솔보나르타 양모 씨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는 등 경공모 회원 9명도 줄줄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드루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판은 명백한 정치 재판입니다. 저희가 즉시 바로 항소를 할 예정이고요. 드루킹 측은 피고인의 강력한 요청에도 고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의 증인 채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고성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원 주변에서는 재판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지지 진영과 반대 진영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법원 밖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이 충격을 받은 듯 눈물을 흘립니다. 법정 안에선 고성과 탄식이 오갔습니다. 지지자들은 방청석 앞쪽으로 몰려가 집단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격앙된 지지자들의 반응에 김 지사 부인 김정순 씨가 직접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교도관을 따라가던 김 지사가 멈춰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치고 퇴정하자 김 지사 측 변호인이 대기 장소까지 동행하겠다며 법정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안 소란은 바깥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지사 측 지지자들과 규탄 진영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지며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김 지사가 퇴장한 뒤에도 일부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법원 주변 소란은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오늘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각각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댓글 조작 사건의 1라운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TV조선의 댓글 조작 최초 보도 이후 1년 동안 의혹과 반발 등 여러 일들이 이어졌는데요. 결정적인 순간들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한 댓글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의심한 민주당이 이를 경찰에 고발한 건 지난해 1월.
상황은 곧 역전됐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권 핵심 인사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의혹이 TV조선의 특종 보도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김경수 의원 댓글 조작 요청 받으신 적 있나요? 킹크랩 시연회 참석, 보은성 인사청탁 의혹이 터져나왔지만 김 지사는 말 바꾸기로 논란을 더 자초했습니다.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그 이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문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 그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동원 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김 씨의 파주 출판사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고 수많은 지지그룹 중 하나라고 거리를 두었지만 보안용 메신저 시그널로 정책 자문을 구한 일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 2달이 지나서야 김 씨의 파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 지사는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단계에 어떻게 첫 단추가 잘못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난감해진 건 여당이었죠.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든가 특검과 같은 말을 입에 담는 것은 혹세 무민이 의도 없이 여론의 거센 요구 속에 출범한 특검. 파주 창고에서 보관된 950박스 중에 노트북, 태블릿 PC, USB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일로 노회찬 의원이 특검 안팎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곳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 계단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유서에 드루킹 측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죠.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도 응하겠다고.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의 마지막 숨은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어제 24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런 식이면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비판한 근거를 잃었다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내로남불이자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게 홍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24조 원대 국책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기로 하자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종호 위원장은 이중잣대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홍 위원장은 SNS 글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건너뛰겠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하다며 정부가 휴지통에 던진 평가 방법으로 4대강을 설명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현 정부가 야당 시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격렬히 비판했던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4대강 사업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안정성에 상당히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가 들었든 자꾸 이렇게 돈을 풀어서 거의 매표를 하는 식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던 거죠. 홍종호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4대강 조사평가단 회의에서
거취를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전장에 선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천안함을 찾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중도 표심 공략으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나라가 통째로 무너지고 당은 제 역할을 못한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정권이 우리 당원도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리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이른바 도로 탄핵당과 탄핵 총리 프레임을 언급하며 황교안 전 총리를 견제했습니다.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천안함을 찾은 황 전 총리는 안보와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당 대표로 도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우리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까지.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중도표를 흡수할 확장력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의 최대 장점은 중도층으로의 확장성, 황교안 전 총리의 최대 단점은 확장성의 제한.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한국당 대표 경선은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3파전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권 도전에 나섰던 조경태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로 선회했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관련해 저희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과거 캐내기인 건 아닌지 고심한 끝에 영향력 있는 언론인인 점을 고려해 제보자의 주장을 전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그러니까 9년 전 일인데요. 그때도 손 사장이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알려진 손 사장의 과천 접촉 사고와 상황이 너무도 흡사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9년 전 강남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한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하면서 저를 제 왼쪽을 치고 막 그대로 직진해서 개운을 내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 차가. 피해자는 자신과 부딪히고 사고 수습 없이 떠나버린 차를 300m쯤 추격해 따라잡았습니다. 잔바가 찢어질 정도로 추격해서 꽤 아팠어요. 팔꿈치가. A씨는 신호에 걸린 차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에 이렇게 열라고 제가 창문을 쳤어요. 그제서야 한 5cm 정도 열렸어요. 창문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알던 그분이더라고요. 지금 손석희 씨 아니세요? 했더니 네, 저는 손석희입니다. 피해자 A씨는 손 사장이 처음에는 접촉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분쟁에 대비해 차 앞쪽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손 사장이 태도를 바꿨다고 말합니다. 사진을 찍으니까 그때서야 문을 열고 급하게 손석희 씨가 차에서 내렸어요. 강하게 만류를 하면서 사진을 찍지 마시라고. 조수석에 다른 어떤 젊은 여성이 있으셨어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고. 피해자 A씨는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손 사장이 30만 원을 입금했다며 입금 명세서도 제시했습니다. 이분은 처음이 아니구나. 10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하고 가셨던 그 상황과 지금이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두렵지만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손 사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확인 질문에 폭행 사건과 무관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은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약물과 성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남성은 클럽 관계자들이 여성 손님들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을 했고 클럽 측은 다른 영상을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축 늘어진 여성을 끌고 갑니다. 여성이 노트북과 책상을 붙잡아 보지만 이내 끌려나갑니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폭행을 당한 김모 씨가 지난달 해당 클럽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인터넷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김 씨는 어제 클럽 관계자들이 여성을 약물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약물 성범죄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8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해당 클럽은 다른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씨가 공개한 영상 속 여성은 만취한 채 술을 훔쳐 마신 태국 여성으로 오히려 이를 제지하던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여성 경비원은 태국 여성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만취해 몸이 생각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편지 주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이제 읽어보고 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래 합의금 받고 이제 합의서 작성해줬어요. 클럽 측은 김 씨의 약물 성범죄 주장에도 추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1심보다 8개월 늘렸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폭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이 이루어진 시기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석희 선수의 경우 평창 올림픽 개막을 불과 20일 앞두고 폭행을 당해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도 사실상 강요에 의한 합의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피해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2명은 최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부당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선수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의 합의가 취소되는 등 심석희 선수 측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은 다행이지만 폭행 정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60km를 도주하다 끝내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만 5번째이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등 난폭운전까지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경광봉을 들고 정지 신호를 하는 경찰관. 흰색 차량 한 대가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놀란 경찰이 추격에 나서고 도주 차량은 뒤쫓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합니다. 시속 180km까지 속도를 올리며 달아납니다. 이 차는 주변 차들이 속도를 늦추자 당황해 공사용 방호벽과 부딪힌 뒤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일반 차량에게 차량용 마이크로 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주 경로가 막힌 피의자가 당황한 나머지 순찰차를 밀어붙이기 시작. 지난 28일 밤 11시쯤 35살 노모 씨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피해 40여 분 동안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노 씨는 이곳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들을 그냥 지나친 뒤 차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노 씨는 영동대교 남단부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넘나들며 모두 60여 킬로미터를 도주했습니다. 노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노 씨는 과거에도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1997년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측근들에게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생이 되는 쌍둥이 딸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게 두렵다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이미 대통령을 했다는 것도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대선에 나가
미국 대통령 자녀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가 되었습니다만 젊었을 땐 술에 빠진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의 딸 에이미는 9살 때 백악관에 들어가 언론에 각광을 받았지만 나중에 대학 성적이 나빠 퇴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엔 일절 인터뷰를 거절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 대통령의 자녀는 주변의 시선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운명입니다. 특히 딸 중에는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평범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집을 팔고 남편, 아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혜 씨는 문 대통령이 정치에 나선 뒤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버지의 마지막 유세에 등장해 처음 대중 앞에 섰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당적의 대통령 아버지를 두고도 정의당에 입당한 것도 아버지와는 독립된 삶을 살겠다는 의지였을 겁니다. 청와대는 다혜 씨가 왜 외국으로 나갔는지 이유를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에 발끈했습니다. 대통령 가족도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돼야 할 사생활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계 가족은 국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 경호해야 하는 공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과는 다른 문제죠. 대통령 재임 중에 딸 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주한 사실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로만 봐야 하는 건지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대통령의 딸을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한다면 청와대가 무조건 사생활만 내세울 게 아니라 국민이 가진 최소한의 궁금증은 풀어주는 게 도리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1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딸이었습니다. 네, 하루 만에 다시 추워집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는데요.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까요. 퇴근길 대비해서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강원 경북의 동해안 지역과 또 남부 일부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최고 5에서 8cm까지 쏟아지겠는데요.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는데 이 지리산과 대구 부근에는 내일 아침에 또 강원 영동, 울진 영덕에는 오후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눈은 밤에 다 그치겠고 덕분에 이 장기간 이어지던 건조특보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은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년보다 높습니다. 춘천, 서울 영하 4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떨어지는데요. 서울, 대전, 전주 1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모처럼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비록 아직 1심 판결이고 최종적인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리겠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의미하는 바가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 대목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